너 여기서 안 나가면 100일 안에 죽을 거야. 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스기담을 내보였었는데요. 이게 남양 특집으로 준비한 유스기담이라 여름 기간 동안 중간중간 한 번씩 컨텐츠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유스기담 하나를 가지고 왔고요. 이번 이야기는 저희 엄마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1982년이었고요. 저희 엄마가 결혼하시고 처음으로 신혼집으로 얻으셨던 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에 소재한 집이었는데요. 이걸 다세대 주택이라 칭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흔치 않지만 예전에는 대문 하나에 여러 집이 같이 이렇게 있는 구조였던 집이 흔했어요. 집주인이 남는 채를 새로 주면서 세입자들이 함께 살고 이랬던 건데 저희 엄마도 이런 곳에 세를 얻어서 살고 계셨대요. 그리고 엄마가 이곳에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남아있는 다른 방에도 어떤 아저씨가 새로 들어오셨는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박씨 아저씨라 불렀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고요. 얘기는 이 박씨 아저씨의 시점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그때는 짐이라고 할 것도 많이 없었고 특히나 혼자 사는 남자가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대충 잠만 자면 되다 보니 이사할 때 들어온 거라고는 옷가지와 이불 정도의 보따리 몇 개였다고 해요. 그렇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사 첫날 잠에 들게 되죠. 그런데 그날 꿈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는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엄청나게 화를 내더랍니다. 꿈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밤새 시달렸지만 그냥 사나운 꿈을 꿨으려니 생각한 박씨 아저씨는 그날 일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꿈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박씨 아저씨는 꿈에서 이 할아버지에게 시달렸고 늘 피곤한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매일같이 꿈에 나타나 화를 내던 할아버지가 이번엔 꿈에서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너 여기서 안 나가면 100일 안에 죽을 거야.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화를 내면서 호통만 치던 할아버지가 여전히 화가 난 얼굴이지만 이번에는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단호하게 여기서 안 나가면 100일 안에 죽는다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무서웠대요. 꿈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안 나가면 100일 안에 죽을 거야. 너 100일 안에 죽어. 100일 안에 죽는다. 이거를 꿈에서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날부터 매일매일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카운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 99일 안에 죽을 거야. 너 98일 안에 죽을 거야. 너 90일 남았어. 막 이런 식으로 카운트를 하는데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요. 근데 월세로 들어와서 아직 한 달도 못 살았는데 그냥 무섭다고 나가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도 하거니와 대체 뭔 이유에서인지 꿈에서 대뜸 나타나서 안 나가면 며칠 안에 죽어 라고 외치는 할아버지 말만 듣고 나가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일단 그냥 그렇게 버텨보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돼서 여전히 할아버지한테 시달리고 있던 아저씨는 주인 아주머니한테 이곳에서 못 살겠다, 난 방을 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이 주인 아주머니가 굉장히 지독했다고 하세요. 이 아저씨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할아버지한테 시달리고 있다란 얘기를 하는데도 이 주인 아줌마가 나갈 거면 다음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라며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다음 세입자 구할 때까지만 있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조금 더 머물기로 하죠. 그렇게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할아버지의 카운트는 계속되었고 이때 꿈을 안 꾸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대요.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버텨보려 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았을 수도 있는데 이 박씨 아저씨 말로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았고 가만 누워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턱
역할이 나타나 박씨 아저씨 얼굴로 다가가서 너 며칠 남았어. 곧 죽을 거야. 너 곧 죽을 거야. 너 죽는다니까?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점점 날짜가 줄어들수록 불안해져갖고 아저씨가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날이 한 20 며칠 정도까지 떨어지자 아저씨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는지 집을 빼달라고 주인 아주머니랑 크게 싸움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줌마는 새로 세입자 안 오면 죽어도 보증금 못 내준다 막 이러니까 결국엔 아저씨가 나는 일단 짐을 뺄 거고 이 방을 비울 거다 라면서 결국 짐을 빼시는데요. 이 아저씨가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 그 당시 82년도 때인데도 100kg가 넘어 보이는 흔치 않은 굉장한 거부셨대요. 근데 이 집을 나갈 때 살이 한 몇십 킬로 정도는 빠졌는지 엄청나게 빠져서 되게 왜소해졌고 굉장히 수척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꼭 험한 일 당한 사람처럼요. 지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도 아저씨가 주인 아주머니랑 대판 싸우고 괜히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저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해요. 모르는 할아버지가 밤마다 꿈에 나타나서는 화를 내는데 이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날짜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불안해져서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고 그러니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잠을 안 자도 나타나는 할아버지 때문에 진짜 이 집에 있다가는 며칠 안에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못 있겠다고. 저 주인 아줌마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 지독한 여편네가 자기 생각만 한다면서 그렇게나 요글요글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결국에는 짐을 빼고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주인 아줌마를 부르셔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나가고 나거든 저 방 한번 파봐라. 저기 터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주인 입장에서는 멀쩡한 방을 돈 들여서 허물고 파버리면 저 방에서 더 이상 월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손해가 막심하죠. 저게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어디 재수없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면서 돈 대줄 거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아주머니가 막 역정을 냈대요. 그러니까 이 박씨 아저씨가 나한테 보증금 안 들려줘도 되니까 그 돈으로 파라고. 분명 저기 저 터가 이상한 게 맞고 이대로 두면 누가 됐든 저 방에서 송장 치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방을 허물고 터요. 박씨 아저씨 보증금으로. 이 박씨 아저씨가 노가다를 하시던 분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 2분 정도를 더 데리고 와서 직접 허물고 이 터를 팠다고 해요. 이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리 남의 보증금으로 방을 허물었다고 해도 영 탐탁지는 않죠. 이제 방 다 허물고 이제 땅을 파보는데요. 여기서 진짜로 사람의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누구인지는 모르고 정말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저희 엄마 말로는 아마도 이 박씨 아저씨가 누워있던 자리가 저 해골 누워있던 자리 바로 위였던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kg가 넘는 거부의 남자가 자신의 바로 위에 누워있으니 할아버지가 무거워서 화가 나서 당장 비키라고 했는데 안 비키니까 널 저승으로 데려갈 거야. 널 죽일 거야. 라며 매일매일 카운트를 한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 이야기는 해골 위에 누운 남자였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런 거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 들어가서 얘 누구고 누가 죽였고 막 이랬던 게 아니고 그냥 무당 불러서 제 한번 지내드리고 이 유골을 어디 다른 곳에 이렇게 묻어버리고 끝냈다고 해요. 이번 일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인 아줌마가 유골이 발견됐음에도 끝끝내 보증금을 돌려주진 않았고 이 방을 파낸 자리에 해골이 발견됐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새로 방을 짓지는 않고 그냥 평상 하나 올려두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컨텐츠로 준비하면서 자료로 좀 쓰고 싶어서 혹시 사진이 있는지 사진첩들을 다 뒤져봤는데 저희 엄마도 무척이나 가난하게 사셨던 터라 이 집에서 찍었던 사진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곳에서 오래 살지는 않으셨고요. 그래서 증거자료로 이 집을 못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은 이 집이 허물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귀신이 나왔던 집인데
이곳에서 지내셨던 저희 엄마는 별다른 일이 없었을까요? 그 얘기는 다음 기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담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